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상시보다 4분이 안 오셨네요. 앞줄하고 끝에 하고. 네. 아, 저 뒤에 있네. 네. 앞으로 가서 좀 앉으라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주에 진도를 어디까지 했냐면 제 기억으로는 240페이지까지 했습니까? 241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까? 자, 그러면 문제 242페이지 가셔서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공유하고자 을과 병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그러니까 정의 땅인데 을과 병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분으로 사죠. 지분 매매라고 합니다. 그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고요. 박스 문제입니다. 기억광. 을의 지분이 절반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지분권자 을이 X 토지 전부를 사용 수행하고 있다면 지분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아니, 경매에서도 보면 부부가 같이 지분으로 갖고 있어요. 2분의 1씩. 근데 낙찰을 받아봐요. 아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경매 넘어온 거야. 그럼 아내의 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절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지만 아내도 거기서 계속 쓰고 있다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자기 지분도 없는데 쓰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사용료, 임료를 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결정하시면 돼. 그렇죠?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혼자 쓰죠?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의 절반은 남편 거지만 절반은 낙찰받은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장실을 매일매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는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지. 그것도.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니은번. 을의 지분이 절반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죠. 절반은 2분의 1은 과반수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결정할 수 없어요. 맞고 없다고. 예. 디귿번. 을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은 X토지의 특정 부분을 갖다가 배타적으로 쓰고자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특정 부분을 쓰겠다는 결정이 관리행위예요.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과반수니까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죠. 네. 리을번. 을과 병은 X토지를 갖다가 5년 내에 불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가 있다.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죠. 가능합니다. 정답이 5번이죠? 다 맞아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4번 보시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X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때 갑이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에 X 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의를 받은 것으로 뭐요? 본다. 우리 많이 했던 거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신고표칙 나오면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요 얘기죠. 잘 나옵니다, 이거. 2번, X가 토지인 경우에 당사자는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다. 틀린 게 왜 틀렸죠? 당사자가 지금 공동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토지 계약을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니죠. 중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줬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당사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개공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 X가 토지이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인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 들어가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 이제 기준 면적 초과하고 그런 것을 만족시켰다. 갖췄다는 요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 해야 되죠.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고 거래 신고는 요거다. 이대로 또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여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왜 틀린 거죠? 토지거래 허가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개공이 토지거래가 신청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동신청주의. 누가? 당사자가. 그러니까 3번에서 틀린 이유는 누가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틀린 거예요. 개공이. 그래서 틀린 거지. 4번. X가 농지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주말체험 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농지일 때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하는 면적 제한받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취증 발급 없이란 말도 틀렸죠? 농취증도 있어야 되는 거지. 5번, X가 농지일 때 매수인이 X를 주말 농장용 농지로 구입했으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취미 영농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주말 농장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놓고는. 그때는 처분 의무가 생기죠? 언제까지? 1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 즉시가 아니고 1년 이내 처분. 근데 만약에 1년 이내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행강제임이 아니고 처분 명령이 나오지. 6개월 내 처분하시오. 이렇게 명령. 6개월이죠. 그때는 처분 명령은 6개월 이내에.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하죠? 토지 가액에 뭐예요? 농지 가액의 20%를 매년 부과한다. 그죠? 매년 20%라고 그랬죠? 그때 농땡이를 치면 농지요. 농땡이를 치면 안 판다는 얘기죠. 처분 명령을 받고도 안 판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야? 20%.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 매년 20%죠? 즉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244페이지 6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X토지를 갖다가 X토지를 매수한 뒤에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을한테 준 걸 봤을 때 을의 땅을 갖다 거래한 모양이에요.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병이 이 땅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줬고 이 계약건을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갑은 을이 X토지를 정에게 팔아먹은 것을 정한테 또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죠. 계약금 받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고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요거 소개하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근데 요걸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중매매 케이스. 기억법.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이 요 매매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중매매해서 을이 배신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알았으니까 요 매매계약이 요것 때문에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되지 않죠? 단순히 이렇게 알았다는 사실만 갖고는 무효가 되지 않으니까 기억번은 틀렸죠. 유효입니다. 오히려 알았어도 유효. 다만 어떤 경우에 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악의를 뛰어넘어서 적극 가담 행태를 보였을 때 어떻게 돼요? 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 여기까지도 무효. 유효. 근데 여기 가면 무효. 이렇게. 니은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병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팔라고 이 사람한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겠는가? 여기가 안 됩니다. 중도금을 주고받아 버리면 이행착수가 있다고 보니까 이행착수가 있은 이후에 일방적 해약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줘가지고 재촉해봤는데도 계속 안 줬을 때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라든지 그게 아닐지라도 둘이 합의해서 해지하거나 이런 거 이건 돼. 근데 돌려주고 두 배 물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일방적 해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니은번도 틀렸어. 디귿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등기를 먼저 한 자가 X토지의 주인이 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이것도 유효 이것도 유효니까 등기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 그 얘기죠. 디귿번만 맞고 기억 니은번이 틀린 거. 그래서 정답은 뭘 물어봤죠? 옳은 거. 디귿번이죠? 3번이죠? 네. 자, 넘어가셔서 246페이지에 11번 가시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246페이지. 을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평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계약서에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거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당사자 중 일방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옆에 있는 친구, 그 옆에 있는 친구 다 돼. 그러니까 거민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중 일방. 공동신청주의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거민 신청할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든 부탁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등등 다 될 수 있다.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1번 틀렸죠. 2번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한 모양이에요.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도 거민을 받아야 된다. 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계약서에 받는 게 거민이죠. 또는 판결서 등에 받는 게 거민이죠. 계약서나 판결서. 그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네? 자, 3번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민 대상이 된다.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계약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본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계약서 첨부돼야 되죠.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거민을 받지 않은 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아닌데 요거잖아요. 거래 신고했을 때는 거민은 받을 필요 없죠. 받은 걸로 봐줍니다. 그죠? 이거 했어도 요거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X. 5번 병으로부터 거민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거민을 찍어줄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거민 도장을 찍어줄 때는 형식적 심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약서 들고 가면 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주는 게 거민 도장. 그래서 거민 도장 찍어 갔는데 이틀 있다 또 계약서 또 들고 와서 또 찍어달라고 그러면 또 찍어주고 내용이 맞는가 틀린가를 따져보지 않아요. 그 형식적 심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번도 틀렸죠. 맞는 게 3번.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민법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했죠? 네. 언제 했습니까? 이번 주에 했습니까? 저번 주에 했습니까? 언제? 오늘 했습니까? 오늘? 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죠. 너무 쉽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분쟁이 있을 때 해당 주택 소재하는 공단 아니면 시도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죠.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좋은 문제가 아니네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을 누구에게 다 물려버릴 수 있다? 임대인 탓이죠. 보증만 빼준. 4번, 우선매입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매입권 승계가 뭔지 아시죠?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되었거나 또는 대항력권을 상실해버리면 우선매입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 지위에 있죠. 5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겠다. 표준서식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시험 문제 출제될 만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3번하고 4번 정도 같습니다. 그 정도. 자, 15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다. 임차권 등기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도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면허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죠? 이거 맞네. 2번,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법인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일부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런 식으로 이런 공사들은 또 보호받습니다. 3번,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 이를 2년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2년 미만으로 1년 계약해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2년이 될 뿐인 거지. 4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해요? 존속된 걸로 보는 거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게 원칙. 그렇죠? 다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함. 근데 원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임차권. 그건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원칙은 소멸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경매 넘어가면 임차권. 원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임차인만은 예외적으로 남는다.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8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확정일자를 찍어줄 때는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와서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확정일자 1년 번호가 찍혀요. 그 다음에 또요.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가 찍혀요. 이 날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정일자 찍어준 부여기관.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이런 게 찍힌다고요. 그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맞습니다. 기출지문입니다. 이거. 자, 2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 그 전입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배당 순위가 누가 더 빨라요?
확정일자로 받고 며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한 거고 그 전입신고 한 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은행하고 세입자 경쟁하면 세입자가 그죠 후순위가 됩니다. 다음날 때문에. 근데 거기는 지금 저당권자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X 저당권자가 우선이에요. 자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을 했어요. 저당권 되고 나서 증액을 했을 때는 임차보증금에 관해서 저당권에 기한 주택을 경락받은 낙찰자 소유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뒤에 올린 증액 부분은 대항할 수가 없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는 거죠 이거?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는 표정이 아니에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고 이런 사람인데 보증금 2억이었다가 계약기간 2년 한 거예요. 2년. 근데 여기 이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대출을 받은 거죠. A, B은행. 그런데 A가 2년 뒤에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갖다 5천만 원을 올려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요 집주인 갑이 빚이 많아가지고 경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경매를 붙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 사람이 붙였다고 쳐봐요. 그래서 경매에서 을이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고 해. 이렇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순위잖아요.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입니까? 아니면 2억 5천이 됩니까? 만약에 2억 5천이 돼버리면 요 입찰 들어간 사람은 2억 5천원을 나중에 이제 부담할 걸 생각하니까 입찰가가 2억 5천만큼 줄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선순위로 2억 대출, 2억 보증금 있는 걸 감안해서 대출을 나간 거거든요. 2억 5천이 아니고 2억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2억 5천을 대항력을 요 사람한테 인정하면 요 입찰가가 그만큼 떨어져서 요 사람이 배당 받아갈 때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5천만 원 요 부분만큼은 어떻게 대항력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증액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뒤에 증액된 부분은 요 금액만큼은 대항력이 없고 얼마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2억만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는 안 되고.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임차인. 그래서 그걸 임대인 이렇게 바꿔서 출자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걸 맞게 됐죠. 예. 틀린 건 그러니까 여기서 2번이네요. 19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금융기관은 이 사람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그 금융기관은 우선 면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승계받았죠.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줄이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지를 못해. 그러나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지. 뭐 두 개만 딱 아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쫓아가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번 집을 틀리게 낼 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X. 중요한 지문입니다. 2번도. 3번 일시 사용을 위해서 임대차 이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많이 나온 거고요. 4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판례예요. 판례거든요. 자, 이 판례는 어떤 거 물어보냐면 기존에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기존 채권요. 그 채권자가 누구냐? A예요. A. 채권자가. 근데 기존 채권을 갖다가 자 보증금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차용증을 갖다가 쓰고 있다가 차용증 대신에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런 상황. 이렇게. 자,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이 A고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집 소유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를 빌려준 거예요. 이 사람 3억 꾼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 집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3억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꿔준 돈인데 차용증에 3억 꿔준 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3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럴 때 요 A하고 B 여기가 지금 임차인으로 지금 계약서에 나온 거잖아요. 임차인이죠? 보증금 3억에. 자,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두 가지로 나뉘죠. 이 사람이 받을 돈 3억이 있는데 진짜 그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집이 필요한 거예요. 전셋집이. 그래서 진짜 들어가 살고 주소 옮겨놓고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줘야만 꼭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걸 임대차 보증금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진짜 방이 필요해서 거기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인정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꿔준 돈 3억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방법상 저당권 설정 등기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요 계약서 써가지고 주소 옮겨놓고 확정일자 딱 받고 그러면 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니까 실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확정일자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꿔준 돈 3억 받아낼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할 이유가 없죠?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여기를 끊어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나와. 지금 나온 것처럼. 그때는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자, 두 번째 출제는 대놓고 담보 목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담보 목적이다. 그러면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요거 빨간 겁니까? 노란 겁니까? 이 문제는 지금 노란 걸 물어본 거예요? 빨간 걸 물어본 거예요? 다시 읽어드려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채권을 임차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여기까지잖아. 그 사정만 갖고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갖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응?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채권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채권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들어가서 한다니까 진짜로 방이 필요하고 보호돼. 그런데 돈 꿔준 거 받으려고 했다. 허위표시, 허위표시. 무효야, 무효. 계약이. 그럼 어떻게? 보호가 안 돼요. 둘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노란 것처럼 지금 나온 것처럼 판례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5번.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한 날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 같은 날이 뭐예요? 그날 저당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배당 순위는 세입자가 빨라요? 아니면 저당권자 은행이 빨라요? 은행이 이깁니다. 그쵸? 아까 위에서 한번 나왔던 사례하고 똑같네요. 틀린 건 몇 번? 1번 이렇게 되죠. 자, 20번입니다. 20번.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증액할 때는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올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올릴 수 없죠. 네, 그런 건데, 자, 이때 5% 제한 규정은 재계약할 때는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2억이었는데 이때는 제한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뭐예요? 25%로 올린 겁니다. 2억에 5천이니까요. 25%죠. 4분의 1. 25% 올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재계약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2년 뒤에 증액하는 거. 재계약할 때는 5% 제한이 없다고요. 이 재계약할 때 제한이 없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이것도.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찍어준 기관 요것이 증서에 딱 나와서 찍힙니다. 3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또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주임법상의 대항요건 우선면허권은 날아가죠. 그렇지만 전세권 등기에 따른 민법에 따른 대항요건 우선면허권이 있을 수 있죠.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요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는 다르죠. 요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가거나 주소 옮겨도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은 그쵸 상실되지 않죠. 자, 여러분 일찍 집에 가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세입자 A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건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임법상 대항력 1등이라면 우선면허권. 자, 근데 A가 똑같이 이번에는 전세권 등기해놨다 이렇게 되면 이건 민법에 따라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같은 사람이. 그럼 주임법상에 이것도 있고, 자 민법 전세권 등기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면허권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요 사람이 요 상태에서 요거 주소를 옮겨버리면 이사 가거나 이래버리면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 날라가죠. 근데 요건 남아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래서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이 있는 사람인데 이사 가려고 그랬더니 방에 안 나가서 지금 보증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그래서 A가 한 2년 뒤에 나간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뭘 했다고요? 임차권 등기한 거라고. 요거랑 저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이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주임법상의 제도입니다. 민법이 아니고 이건 주임법상의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 이사를 갔어요. 이렇게 주소 옮겼어요. 그랬을 때는 요게 살아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요게 됨으로써 위에 나와 있는 요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은 요때 기준에서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이요. 이거 해놓고 이사 가더라도 이게 안 죽어요. 여기는 죽어요 지금. 같은 사람이 둘 다.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어.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 자, 임차권 등기 그러면 요거 이사 가도 뭐요? 여기가 인정돼 버려요. 대항력과 우선면허권 유지한다고. 유지 안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요 3번 4번입니다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동호수의 표시 없이 부지 중에 일부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했을 때 다세대 주택이면 이게 동호수가 정확해야 되잖아. 근데 일부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했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가 없지. 동호수가 특정돼야 되니까요.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겠죠.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거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23번 가시겠습니다. 자, 두 문제 더 풀고 쉬겠습니다. 23번 보시면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 기억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자,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라고요. 잘 나오네 이거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날하고 저당권 등기일이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저당권 실형으로 경매 넘어 경매에서 있어서만큼은 순위가 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죠. 대항력이 없다 이거지. 맞네. 2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요?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요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상가도 이런 얘기 나오죠? 농지에도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디귿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적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아닌데 2분의 1이죠. 이런 건 쉬운 거고. 리얼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한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지금 뭘 고르라고 했냐면 틀린 거니까 디귿번하고 리얼번. 정답 상번이네요. 자, 26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 전에 갑은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한테 임대 놓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보니까 임대인 같아요. 자, 개혁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이런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을은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차인.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죠. 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죠. 등기소, 주민센터, 면사무소, 업사무소 이런 데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2번 임차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세탁소 생각해보시면 아세요? 세탁 영업장으로 일부를 써. 뒤에 방 한 칸이 있는데 가족이 다 살고 막 그래요. 뭐 이런 정도가 되면 뒤에 면적이 좀 앞에 영업장하고 비슷하거나 좀 크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보호받죠. 일부를 주택 외 용도로 쓰고 있어도 보호되죠. 그게 2번입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가 있다. 갑이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임대인. 임대인이 어떻게 통지를 해지 통지를 해? 임차인이 하는 거죠? 3번 틀렸어요?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 갑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 있다. 너무 쉽게 출제했네요.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 중 을은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임대차 기간 중에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물가가 내렸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제한 없이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죠. 5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증액할 때는 제한을 받아. 근데 감액 청구할 때는요. 그 퍼센테이지 제한이 없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계속합니다.